자, 원리 합계 연이율이라고 돼 있어요. 연이율 10%. 얘는 연이율이 있고 월이율이 있고 일이율이 있습니다. 이게 연이율은 뭐냐? 1년마다 이자가 붙는 걸 말해요. 1년이 지나야지만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럼 월이율은 뭐예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이자가 붙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1년이 지나면은 10% 얹어줄게 이런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1년마다 복리로라고 되는데 복리가 무슨 뜻일까요? 복리가 있고 단리가 있습니다. 얘가. 근데 단리는 이제 완전히 문제에서도 사라졌고 이 현실 사회 속에서도 사라졌습니다. 단리라는 개념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사라졌어요. 근데 둘의 차이는 뭐냐? 단리는요 한 번만 그게 붙어요. 내가 1,000만 원을 넣었어요. 10% 이자가 붙었네. 그러면 1,100만 원이 됐겠죠. 한 번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리라는 건 뭐냐? 내가 처음에 넣은 거는 1,000만 원이었어요. 10%가 붙어서 1,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가 붙는데 1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얘의 10% 얼마입니까? 1,100만 원이죠? 1,100만 원이 추가되니까 1,21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복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이율이 현실 세계에서 연이율은요 한 2% 정도면은 요즘 좀 이제 좋은 거거든요. 2% 얘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통장에 1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월 이자가 2%예요. 나는 1억을 넣어놨어요. 한 달에 2%가 추가로 생긴대요. 그럼 1억에 대한 2%는 얼마? 200만 원이죠. 그쵸? 그러면 나 분명 아무지도 않았고 숨만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1억 200만 원이 돼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다음 달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0만 원보다 더 큰 돈이 생겨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억 400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내가 쓴 방법입니다. 내가 통장에다 딱 1억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200이 생기죠. 난 이 200을 펑펑 쓰면 돼요. 왜? 어차피 다음 달 되면 200 또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1억을 손해 봤나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근데 20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200을 써도 나는 해가지고 그래서 치킨 20마리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20마리 해봤자 200만 안 되는구나. 200마리 먹어야 되네요. 지금 200만 원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지? 하루에 6개 7개 먹어야 되는데 치킨을. 오케이, 한 끼에 2개씩. 그렇지? 한 끼에 치킨 2개씩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200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이제 그치? 그래서 치킨 6마리씩 해가지고 부셨어요. 이렇게. 그래도 뭐야? 난 잃는 돈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 얘를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복리라는 거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거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10년 동안 적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말에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지금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문제가 지금 달라요. 초에 적립을 한다, 말에 적립을 한다. 둘이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자, 일단 설명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쓸 거예요. 1년째 초에 내가 뭘 했냐면요. 50만 원을 입금했어요. 1년째 초에 내가 50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이해했을까요? 자, 그러면요. 내가 1년째 말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걸까요? 얼추 1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가 붙었겠죠. 그럼 50만 원에다가 이자가 붙었으니까 10% 증가 곱하기 1.1이 되어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2년째 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얘는 12월 31일이었고 얘는 1월 1일이에요. 바로 다음 날이야. 그때 내가 이제 뭘 넣어? 새로운 50만 원을 집어넣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있던 50만 원은 1.1이 곱해진 상태로 남아있고 거기에 내가 새로 추가한 돈이 50만 원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새로 추가한 돈 50만 원에
50 곱하기 1.1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내가 3년째 초과된다라고 한번 보죠. 3년째 초과됐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났죠. 근데 초과됐으니까 나는 새로운 돈을 넣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돈 50만 원을 넣었는데 이 50만 원 어떻게 됐어요? 이자가 붙었겠죠. 50 곱하기 1.1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또 이자가 붙었겠죠. 그럼 얘는 50 곱하기 1.1의 제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우리가 10년째 초가 됐어요. 10년째 초. 여기 잘 보여주세요. 얘가 3년째라서 마지막이 제곱이었거든요. 그러면 10년째에서는 마지막이 9제곱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새로운 50만원 50 곱하기 1.1 그리고 50 곱하기 1.1의 제곱 점점점점점 어디까지 50 곱하기 1.1의 9제곱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 돈 언제 찾아요? 10년째 말에 찾아갈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말에 찾아갔으니까 새로운 50만 원은 넣지 않았죠. 근데 여기 이 돈에다가 이자는 붙었을 거예요. 그러면 10년째 말에는 이자만 붙어 있으니까 50 곱하기 1.1 50 곱하기 1.1의 제곱 점점점점점 50 곱하기 1.1의 10제곱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원리 합계라는 건 뭐냐면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결과를 말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때 돈이 전체 총 합해서 얼마가 들어있나요? 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를 다 더하면은 뭐가 나와요? 라고 물어본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만 보면은 이제 등비수열인 거야. 공비가 뭐야? 1.1인 거야. 누가 초항인 거야? 얘가 초항인 거야. 얘가 초항이고 공비가 1.1이고 항의 개수는 몇 개? 10개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 S는 공비 1.1 마이너스 1 초항 50 곱하기 1.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1.1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 합. 그러니까 공식 쓴 겁니다. 공식. S는 얼 마이너스 1 초항 A 얼의 n제곱 마이너스 1 지금 이거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2.65로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 월 이자가 10%면은 1년도 안 돼서 원금이 2.6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억을 넣으면 2억 6천이 돼 있다는 뜻이야. 이거 무시무시하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뭐야? 일단은 0.1분의 얘가 뭐 5.5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야? 550이네요. 550. 그래서 550에 곱하기 아까 얘가 2.6이었죠. 2.6 마이너스를 하니까 1.6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계산이 뭐 나오니? 아이고 힘들어. 얘가 110 곱하기 5 곱하면은 6, 5, 38이네요. 그래서 880 이렇게 나온 거야. 880. 생각해보세요. 우리 50만원씩 10년 동안 넣었잖아요. 그럼 500이 나와야지. 50을 10번 넣었으면. 근데 얼마 나왔어? 880 나온 거야. 500이 아니라 880이 나왔어. 엄청나게 무섭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이 늘어나는 거면 좋은 건데 내 빚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나는 500을 빚진 줄 알았는데 880을 빚진 거였으면은 굉장히 그게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막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카드 쓰지 마라. 이게 카드를 쓰게 되면요, 이게 뭐랄까 당장 눈앞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안 보여요. 왜냐면은 그냥 이제 내가 넣는 대로 다 결제되거든. 이게 그렇잖아. 근데 매달 마지막에 갑자기 한 번에 청구서가 딱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럼 이제 거기서 기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분명 얼마 안 쓴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좀 배고파가지고 뭐 사 먹고, 친구 생일 선물 사주려고 뭐 하고, 기름 넣어야 돼서 뭐 하고, 그래서 뭐 전철 타야 돼서 찍고, 그치? 해가지고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거 나름대로 아껴 쓴다라고 했는데 딱 받아보면은 27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러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이게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성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지? 뭐 해가지고 월세 낼 거 내고, 그래서 관리비 낼 거 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옷도 뭐 사긴 해야 되잖아, 그렇지? 먹긴 먹어야 되잖아, 그렇지? 뭐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더라도 먹긴 먹고, 그래서 뭐 어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머리도 잘라야 되고, 그렇지? 뭐 해서 그럼 버스도 타야 되고 했을 때 이제 보통 270은 들거든. 이게 그렇게 했을 때, 뭐 사치를 안 부렸다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270인 건데, 현실적으로 20대의 월급이 평균으로 하면은 얼마 정도? 얘가 250이 안 돼요. 230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거는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 기준에서 230이야. 20대 기준에서는 200도 안 돼요. 20대 평균으로 치게 되면은 190대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근데 20대라고 해가지고 굶습니까? 20대라고 해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걔네들도 필요한 건 270이야. 근데 벌어들인 돈이 190인 거지. 그러면 80만 원 어디서 나오는 거야? 부모님한테 쓰는 거지. 이게. 그래서 성인이 됐는데도 결국에는 부모님이 여러분의 빈 월급을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불효. 그치?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 해가지고 80만 원씩 빌려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쉽지 않으면은, 그치?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70 필요한 거를 얘를 낮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보다 좀 많이 벌어야겠죠. 뭐 350 이렇게 벌면은 그래도 남는 돈이 80은 생기잖아.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이 뭐 해서 60만 원씩만 해가지고 적금을 하게 되면은 걔가 몇 년이 지났을 때 얘가 66 한 달에 60만 원씩 해서 한 달 하게 되면은 720만 원이지. 근데 막상 여러분이 돈 찾으려고 보면은 900만 원이 돼 있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명심하세요. 그래서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그래서 특히 남자들 제발. 차값은 뭐다? 그래서 네가 1억짜리 차를 타. 그러면 1억짜리 빚 있는 거야. 알았어? 해가지고 너희 맨날 해가지고 와 봐봐 야, 롤스로이스야. 너는 13억짜리 빚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내 친구 페라리 타. 그래서 5억짜리 빚 있는 거야. 부러워할 것 같아 그걸?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맨날 BMW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얌전히 나처럼 1000만 원짜리 타요. 난 1000만 원짜리 지금 왼쪽 손잡이도 없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못 타요. 오른쪽으로 타야 돼. 손잡이가 없어. 그래서 어디 간지 모르겠어. 어디 이마트에 놓고 왔겠지. 오케이. 그래서 원리 합계하면은 8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좀 다르다고 했죠. 얘는 매년 말에 적립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무슨 차이인지 한번 볼까? 얘는 1년째 말에 내가 50만 원을 넣은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 그러면 2년째 말에는 뭐가 돼 있을까? 얘는 일단 새로운 돈 50을 넣었을 거고, 기존에 넣었던 50에다가는 얘가 이자가 붙었을 거야. 1.1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얘가 점점점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10년째 말을 돈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년째 말이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얘는 새로운 돈 50만 원에다가, 그렇지? 그러면은 50 곱하기 1.1에다가 어디까지 가야 돼? 50 곱하기 1.1의 9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는 조금 계산이 틀리죠? 내가 그래서 아까 거는 분명히 지금 초항부터가 50 곱하기 1.1이었는데 얘는 초항이 50입니다. 그렇죠? 근데 항의 개수는 똑같아요. 10개, 10개.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 합은 여기다가 곱하기 1.1을 했을 때 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880을 1.1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1분의 10. 그래서 800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80만 원이라는 큰 돈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최대한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거고, 그렇죠? 최대한 오래될수록 좋은 거다. 뭐는? 적금은. 그래서
그래가지고 약간 좀 여담인데 그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집을 마련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면은 대운이 어떠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20대가 되자마자 뭐부터 시작해? 이제 주택 청약이라는 적금을 시작해. 그래서 그 적금을 통해서 소액이더라도 꾸준하게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돈을 벌고서 하다가 우리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한 29 되잖아, 그치? 그래서 9년 동안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 커져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남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합치면은 그냥 우리가 대출 끼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좀 행복한 스타트가 되잖아. 근데 스타트부터 마이너스 1억으로 시작하면은 1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1억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또 적금을 또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1억 청산했을 때는 여러분 나이가 40일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은 애가 대학생이네. 그래서 그쵸? 겨우 빚을 없앴더니 또 다른 빚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왜? 네 자식들이 이제 20대가 돼도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네가 80만씩 줘야 되거든. 그래서 슬퍼져 인생이. 이거 해보자. 100만원짜리 핸드폰, 그렇지? 그래서 되게 현실성 있지 않아요?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하는데 24개월 약정을 지금 건 거야. 얘가. 그랬더니 월 이자로 해가지고 지금 0.8% 정도 해가지고 냈을 때 1개월마다 복리를 합니다. 그러면 매달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나와있죠. 이거를. 자, 일단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요, 지금 내가 지금 핸드폰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장 핸드폰 가격은 얼마죠? 100만 원인 거죠. 지금은 핸드폰이 1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갚는 거를 완료한 시점은 언제죠? 24개월이 지난 뒤죠. 그쵸? 근데 바로 여기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할부 약정을 걸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 핸드폰이 100만 원이니까 이 100만 원을 나눠서 내는 거라고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100만 원이 이자를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현금 꺼내가지고 낸다라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100만 원에 24개월치 이제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럼 24개월이 지났을 때는 100만 원이 아니라 뭐가 돼 있는 겁니까? 얘가 1.008에 24제곱을 한 거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얘는 1.2라고 계산한다니까 얼마가 돼 있습니까? 120만 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만 원짜리를 산 게 아니에요. 120만 원을 주고서 100만 원짜리를 산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게 그 핸드폰은 거기에서 그냥 바로 현금 박치기로 해서 사는 게 이득이다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얼마를 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달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얘를 계산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달 초에 산 거를 말부터 해가지고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말에 A1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달의 말에 이렇게 해서 A1을 지금 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달에 말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A1이 들어왔고, 그리고 냈었던 A에도 우리가 이자가 붙죠. 1008 이렇게. 됐습니까? 두 번째 달이 됐을 때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달이 되게 되면은 또 뭐가 돼야 돼? 세 번째 달에 말을 하게 되면은 얘가 A에다가 A 곱하기 1.008에 얘는 1제곱이고 얘는 A 곱하기 1.008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24개월 말 하게 되면은 24번째 달의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1.008에다가 그리고 A 곱하기 1.008의 제곱. 그래서 점점점점점 어디까지 가는 거야? A 곱하기 1.008의 23제곱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을 합산한 거가 내가 이제 그 24번째 달 말까지 내가 지불을 한 금액의 총 금액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120만 원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원리합계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공비 1.008에서 마이너스 1, 그리고 초항은 A, 그리고 곱하기 1.008에 2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12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잠깐만, 나 좀 이상한데. 얘가 초에 100만 원을 구입을 했고 말부터 일정한 금액을 해서 말에 계산한 거네. 얘가. 얘는 24제곱이 아니라 25제곱이라고 해야 되네요. 얘가 왜냐면은 얘는 지금 말에 A1을 넣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초에 100만 원을 한 거야. 100만 원이었고 얘가 첫 번째 달 말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0 곱하기 1.008이었어야 되는 거야. 이자만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거의 한 달이 지났잖아. 초에서 말로. 그래서 첫 번째 달 말에 내가 첫 번째 A1을 넣으러 갔었던 그 시점에는 이미 100만 원이라는 거에는 이자가 붙은 거야. 이게.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내가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말 해가지고 얘가 이제 되게 되니까 곱하기 1.08을 또 하면은 얘는 24제곱이 아니라 25제곱이 돼야 되네. 얘가. 그럼 얘는 120 곱하기 1.008이 나와야 되네.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근데 이거 문제가 그것까지 고려를 했을지 모르겠다. 좀 불안한데 이거 문제 올인할까봐 이게.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08. 자, 그럼 이제 계산할 것 해줍시다. 24제곱을 1.2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1.2예요. 그럼 1.2에서 마이너스니까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0.008 부분에 0.2a는 얘는 120 곱하기 1.008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산 어떻게 하니? 얘가 8분의 200이네. 얘가 8분의 200이면은 8분의 200이면 뭐냐? 얘가 4분의 100이니까 25인가요? 얘가. 그래서 얘는 25a는 얘가 120 곱하기 1.008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a는 120으로 나누면은 뭐 엄청 더럽게 나오네. 얘가 5분의 5로 나누면은 5분의 24 5분의 24 곱하기 1.008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근데 답은 5분의 24로 써주는 거 아니야?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의 내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24개월 후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냈었던 돈들이랑 그리고 처음에 빌렸던 돈에 이자가 붙은 거랑 그게 같게끔 해가지고 A1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냥 100만 원을 24로 나눈 게 A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르다. 그 값이. 오케이. 할 수 있겠나요? 원리학계 좀 직접 풀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부분에 이거 필수예제 10번 있는 거는 지금 좀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이거 모르면은 제가 좀 질문을 받을 수 있게끔. 잠깐만. 그리고 우리 DT 잠깐만 보고.
16회차의 형삼심화 A. 왜 이러지? 공부하지 말라는 계신가? 아, 제발 이러지 마세요. 곤란한데. 질문 있었나요? 5번? 또 3번. 이거 없어요? 자, 3번. 얘는 이 세 개의 순서는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등차 중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걸 2배를 하면은 양옆에 더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세수를. 그래서 가운데 걸 제곱하면은 양옆에 거를 곱한 거랑 같아요.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A 플러스 B랑 AB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그래서 넣으면 끝나는 건데요. 그쵸? 자, 그리고 5번은요. 얘는 첫 장이 31이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AN 나와있는데 SN은 구하세요. 그래서 SN은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의 N제곱. 첫 장이 31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분의 얘가 62인데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67인가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뒤에 안 빠졌다.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SN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나와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좀 계산이 좀 많이 더럽긴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위로 블록인 이렇게 2차 함수로 해가지고 나올 테니까 꼭지점 좌표 구하면 그게 최대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로 묶어주게 되면은 n제곱에 플러스 5분의 67의 n 이렇게 해서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 완전 제곱식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에 얘가 n 플러스 10분의 67의 제곱에 뭐가요? 아, 그러네요. 얘가 마이너스네요.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7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렇죠? 근데 n이 당연히 뭐겠어요? 얘가 자연수일 때였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위로 블록이라면은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 꼭지점이 뭐라는 겁니까? 10분의 67일 때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6.7이죠. 6.7. 그러면은 6이 가까워? 7이 가까워? 얘가. 그럼 여기가 7일 땐 거고 여기가 6일 땐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최대값은 뭘 넣어야 돼? 7을 넣어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n은 7일 때 그때 최대값이 나온다 라고 해서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7을 여기다 넣으면 바보죠. 어디다 넣어야 돼요?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n은 7일 때 넣게 되면은 야, 이것도 복잡하다. 그래서 2분의 7로 묶을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n으로 묶었다라고 했을 때 5n에 마이너스 67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SN이. 그럼 여기다가 n은 7을 넣어봐. 그냥 마이너스 2분의 7에다가 곱하기 7호 35 하면은 마이너스 32 이렇게 해서 나오네. 그렇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16 곱하기 7이니까 76에 40이면 100인가요? 아니지. 112죠? 얘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도장 찍겠습니다.